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12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몇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이달엔 이 책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이 소설입니다. 절연이라고 아주 큼지막하게 적혀 있죠. 그리고 띠지에 보시면 정세랑 기획 한일 동시 출간 프로젝트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저희 팀에서 만든 책이어가지고 이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작업 과정을 제가 굉장히 가까이서 지켜본 책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도 다 재미있었고 작품이 하나하나 들어와서 저도 같이 읽었는데 작품들이 정말 너무 재미가 있어서 이거는 꼭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소설가 정세랑 작가의 기획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한일의 두 작가가 함께 책을 써보면 어떻겠냐라고 일본의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을 받았었는데 정세랑 작가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아시아의 여러 작가들하고 함께 하나의 키워드를 두고 단편 소설을 써서 묶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일본의 출판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문학동네에서 그 제안을 함께 하기로 하여서 한일 두 나라에서 함께 준비하고 동시 출간을 하게 된 독특한 엔솔로지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세랑 작가가 제안한 키워드는 절연이에요. 키워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 절연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마다 상상하는 것이 다를 거고 당연히 작가들도 그러할 텐데 그것이 한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슷한 또래의 젊은 작가들에게 어떤 단어로 인식이 되는지 한 권으로 살펴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나라의 작가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 표기법만 봐도 굉장히 좀 이색적인데요. 일본, 싱가포르, 중국, 태국, 홍콩, 티베트, 베트남, 대만, 한국 이렇게 9개. 사실 저희가 뭐 영미권이나 유럽권 소설은 많이 읽지만 아시아권 소설이라고 하면은 뭐 중국, 일본 정도가 거의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문학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티베트, 싱가폴 이쪽 작가분들의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좀 막연하게 작품들이 굉장히 낯설지 않을까? 너무 이색적이거나 너무 이국적이어서 좀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랐는데 작품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아, 내가 정말 그런 강한 선입견이 있었구나 라고 좀 나중에 사후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세랑 작가한테 키워드를 하나 제시해 달라고 했을 때 왜 이 절연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했는지를 뒷표지에 간단하게 발췌해서 적어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 작가가 같은 키워드로 소설을 쓸 때 그 키워드는 무엇이어야 할지도 즐거운 고민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절연이라는 단어에 가 닿았습니다.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압축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격변하는 세계에서 시시각각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개개인들은 끝없이 서로 헤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건강한 갈등이고 어디부터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의 시작인지 사람마다 안쪽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어떤 절연은 커다란 소리로 발화되고 또 어떤 절연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짧게 발음되는 단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과해 어떻게 풍성해졌을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절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식된 것은 끊어내고 더 강력한 연결점을 찾기 위한 자극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렇게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멀어져 있다는 감각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가 떠오른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작품들을 읽다 보니까 무엇인가가 끊어졌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던 것이 끊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연결로 나아가는 또 어떤 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다층적인 질문들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라는 것을 이제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절연, 뭐 관계의 절연, 어떤 시절, 시대에 대한 절연 등등 다양한 절연의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고 형식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뭐 SF도 있고 뭐 사회파 소설도 있고 가정 홈드라마 소설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나라의 딱 한 명의 작가와만 섭외해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본인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
아닐까라고 생각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이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특수한 정치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소설들을 한 권의 책에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이제 편집부의 작업 방식도 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이 한일 프로젝트가 성사가 되고 일본에서 주도를 하고 이제 한국에서 그것의 번역서를 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시아의 어떤 나라들의 작가분들께 이 절연이라는 주제로 단편 소설을 청탁할까를 라인업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나라권의 번역자분들을 찾아가서 그 번역자분께 이런 기획이 있는데 이 기획과 어울리는 작가를 좀 추천해 달라라고 이제 번역자분들을 섭외해서 그 번역자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 작가분들을 섭외한 다음에 작품을 받은 뒤에 그 언어권별 번역가들이 다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그 일본어로 번역된 원고를 저희가 받아서 일본어 번역가인 홍은주 번역가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규모며 어떤 품이 많이 드는 대형 프로젝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각각의 편집자분이 자국의 문학을 편집하는, 우리는 이제 한국 문학 편집자, 그쪽은 일본 문학 편집자인 거예요. 각국의 국내 문학을 담당하는 편집자들이 서로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뭐 그렇다고 영어로 메일을 쓴다거나 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언어로 쓴 다음에 그것을 이제 번역기, 파파고 같은 번역기를 돌려서 자신의 나라 말로 다시 번역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도 진짜 흔치 않은 과정이었죠. 근데 요즘 정말로 그 번역기가 너무 발달을 해서 그 한일 간의 언어적인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소통에 정말 큰 무리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서로 편집자 간에도 친분이 쌓이다 보니까 서로 뭐 월드컵 이야기도 하고 영화 이야기도 하고 뭐 한국의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그런 약간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녹여가면서 서로 이제 메일을 수십 통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편의점 인간이라는 작품을 써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무라타 사야카 작가님의 단편이 실려 있거든요. 뒤편에는 이제 정세랑 작가님과 무라타 사야카 작가님의 대담 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무라타 작가님이 한국에 서울국제작가축제 때문에 오셨을 때 저희가 대담 자리를 마련을 해서 대담을 진행하고 이제 그 내용도 뒤에 실었어요. 각국 작가님들께 부탁을 해서 이렇게 다 서명을 넣었어요. 저희는 이렇게 면지에 서명을 넣는 게 이제는 조금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출판사가 제안을 한 거거든요. 일본은 이런 문화가 많지 않은지 되게 신선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국의 언어로 작가님들의 서명을 받았고요. 어떤 나라에 누가 이런 서명을 하셨는가 하는 거는 뒷표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명만 받은 게 아니라 인사 말씀도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간단하게 촬영해서 주시면 그것도 독자분들한테 같이 알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또 다 그것도 각국의 인사말을 받아서 짤막한 인사 영상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영상들 보면서 아, 이 작가님이 이 작품을 쓰신 분이구나 이제 저도 매치를 해가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다른 나라의 작품들을 지금 다 읽은 분은 한국의 정세랑 작가님, 일본의 무라타 작가님,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이 책을 구매하신 독자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수록한 다른 작가분들은 자신의 작품 외에는 아직 보지 못한 거죠. 이게 일본어와 한국어로밖에 나오지 않은 책이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각국의 번역이 되어서 소개가 될 텐데 이렇게 시차를 두고서 작가분들에게 이 작품들이 하나하나 전달될 거라는 것도 좀 상상해 보면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아마 많이들 친숙하게 생각하시고 제일 익숙할 만한 분이 한일 두 나라의 작가분들일 테니까 이제 두 나라 작가님들의 작품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정세랑 작가님의 절연의 경우 내가 아주 가까이서 지내던 그리고 믿고 따르던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커플, 선배 커플 부부가 있었어요. 화자에게는 대학 시절에 폭력적인 남자친구와의 연애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굉장히 믿고 따르는 선배 커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흘렀고 이 화자는 방송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방송계에 어떤 성추문 공론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특정한 남성 스태프로 인해서 성희롱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 하는 공론화가 연이어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성 가해자로 지목된 그 남성이 일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남성이 다시금 일에 복직할 수 있도록, 복귀할 수 있도록 누군가 힘을 썼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선배 커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는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같은 윤리관을 공유하지 못하는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럴 때에 이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정세랑 작가님은 쓰셨습니다. 무라타 사야카 작가님의 작품 제목은 무예요. 없을 무. 어떤 극미래 일본으로 보이는 설정인데요. 첫 번째 문장이 이거예요. 딸애가 장래에 무가 되고 싶대서 난처하네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회사에 동료 몇몇이서 밥을 먹으면서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 최근에 더 늘어난 모양이던데 하면서 무라는, 없을 무에 해당하는 무라는 개념을 등장시켜서 이 세상의 혼란과 혼돈으로부터 벗어나서 없음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서의 없음,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그 내 딸이 그리고 그 무가 되고 싶어 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무라타 사야카 작가님은 뭐 편의점 인간이나 그 밖에 다른 작품들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이런 상황에서 혹은 이런 관계에서 마땅히 이런 감정을 느끼게 마련이다. 이런 판단을 하기 마련이다 하는 그 마땅히 뭐뭐 하기 마련이다 하는 것을 제거하고 소거함으로써 드러나는 효과를 굉장히 잘 그리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역시 이번에 무라는 작품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요즘 시대를 나와 같은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작가분들의 작품을 좀 재밌게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가만한 당신 세 번째. 한국일보 최윤필 기자님의 가만한 당신이라는 동명의 칼럼에 실린 글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제목에 이렇게 세 번째가 붙어 있죠. 이 책이 2016년에 가만한 당신과 함께 가만한 당신 이렇게 두 권이 먼저 나왔었고 6년 만에 세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이 칼럼은 2014년에 시작된 칼럼이고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일보의 칼럼인데요. 종이신문을 뭐 받아서 본다거나 아니면은 웹의 형태에서 칼럼들 찾아서 읽는다거나 하는 것이 전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그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서 꾸준히 따라 읽는 칼럼 중에 하나가 이 최윤필 기자님의 가만한 당신입니다. 가만한 당신으로 엮인 세 권의 책 말고 뭐 겹겹의 공간들이나 어느 날 나는 바깥으로 들어갔다라는 최윤필 기자님의 다른 책들도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필자분 중에 한 분이에요. 워낙에 유튜브에는 제가 좋아하는 분, 좋아하는 작가,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이런 표현을 늘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가끔은 답답하기도 한데 이분 역시 제가 정말 오랫동안 좋아해온 필자분 중에 한 분입니다. 가만한 당신은 부고 칼럼이에요.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알리는 것이 부고이죠. 그래서 부고라는 것은 신문에서도 굉장히 짧게 처리되고는 해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태어나서 한 삶을 살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런 단순한 팩트 이면에 그 사람이 그 시간들을 어떻게 꾸려왔는가, 어떻게 채워왔는가, 저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책에는 30명의 부고 기사를 정리한 글이 실려 있고 앞에 책들에는 35명씩 해서 70명, 그리고 이번에 30명까지 해서 총 100명. 그래서 1, 2, 3권을 다 읽으면 100명의 삶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제가 인간다움의 가능성을 넓힌 가만한 30명의 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 생을 산 것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누리고 찾고 발견하고 발명하고 하는 것들의 그 가능성을 조금
더 넓힌 사람, 뭐 위인전이라든가 세계 유수의 뭐 경제지라든가 뭐 이런 데서 뽑는 올해의 인물 탑 10, 뭐탑 1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 말고 자신의 삶을 정말 충실히 산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능한 한 넓혔던, 근데 우리는 아마도 거의 모를 만한 그런 인물들의 삶을 탐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마음산책의 책들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 편집자분들이 쓴 간단한 인사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거 읽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사회로부터 소외당했지만 스스로의 빛을 잃지 않고 삶을 힘껏 살아낸 소수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소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소수, 수가 적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과 자기 자신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눠지지 않는 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만한 당신 세 번째에 등장하는 소수자들의 인생을 읽다 보면 소수자는 마이너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유하다는 의미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회가 부여한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붙인 이름을 증명하고 빚어가는 에너지가 느껴져요. 이 부분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특징적인 게 한국 사람이 들어갔어요. 이전 책들에서는 한국 사람을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문자 선생님, 피해 여성의 곁을 지킨 여성의 전화의 데모. 여성의 전화 여러분 아시죠? 뭐 들어봤거나 이용해본 일이 있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 수 있는데요. 그 여성의 전화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것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꾸려갔는가 하는 것들, 그 짧은 칼럼이지만 최윤필 기자님의 글로 정리된 것을 읽고 나면은 그 여성의 전화를 둘러싼 시대적인 맥락, 사회 정치적인 맥락 같은 것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페이지에 그 사람의 생물 연도와 사진과 이제 한 문장이 발췌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먹먹해지더라고요. 콘라트 슈테펜의 경우에는 그에겐 빙상이 곧 집이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성의 전화 이문자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는 가장 오래 듣고 가장 깊이 울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의 인명구조대 화이트 헬멧을 창설한 제임스 르 메주리어, 이런 사람의 이름은 진짜 처음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그리고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곧 인류 전체를 구하는 일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위해 싸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것들을 해가면서 살아왔구나. 그것이 현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쌓인 시간이 현재인 것이구나 라는 되게 새삼스럽지만 너무 먹먹한 감동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또 놀란 게 저자 소개였습니다. 어떤 저자 소개에서도 보지 못한 표현이 있었어요. 1967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이성애자 사내아이로 태어나 서울대 사회학과를 거쳐 1992년 한국일보에 입사했다. 다만 서자여서 어른들의 호적 타령을 들으며 자랐다. 2006년 말 신문사에 사표를 내고 가구 일을 배우며 수도권 변두리 한밭집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잠깐 한솥밥을 먹은 적도 있다. 솜씨도 벌이도 변변찮아 2009년 직장에 복귀한 사실을 가만한 당신 양력에 누락했다. 국적, 지역, 성, 젠더, 학력, 차별의 양지에서 살아온 내게 소수자성이라는 게 있다면 미미하나마 저 경험 덕일지 모른다. 자신의 이전 책에서 누락되었던 혹은 누락하였던 어떤 프로필과 관련된 내용을 내가 거기에 이런 내용을 누락했었다라고 굳이 적는 그 마음,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 책의 첫 문장, 첫 문장이 정말 너무 마음을 울렸어요. 인간에게 인권은 과분하지 않은가. 이 첫 문장을 읽고서 이후에도 굉장히 자주 생각하게 되는 문장입니다. 이거는 최윤필 기자가 직접 쓴 문장은 아니고 어떤 친구가 본인에게 한 말이다 하면서 그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한 것인데요. 인간에게 인권은 과분하지 않은가. 지난번에 녹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초에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일도 괜찮지 않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기도 하여서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조금 귀여운 책이에요.
산책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귀염귀염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는 자연의 말들, 하늘, 땅, 물, 식물, 동물, 날씨, 시간과 계절, 자연 속에서 우수경 지음, 이민선 그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산책 사전 에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생물들, 시간이 가는 것과 계절이 흐르는 것에 따라 바뀌는 여러 풍경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표현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책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그림들도 있고요. 이렇게 사전 형식으로. 신기하죠? 이 저자인 우수경 작가님이 자연에 대한 짤막한 에세이를 쓰고 그 에세이 안에 본인이 일부러 녹인 자연과 관련된 아주 다양한 단어들을 이제 뒤에 정리해 놓은 형식으로 쓰인 책입니다.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펼쳐서 궁금한 부분을 먼저 읽어도 충분히 좋은 그런 책이에요. 짤막하게 읽어볼게요. 열매와 씨앗 파트에 있는 글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꽤 오랜 시간 벚나무의 열매가 버찌인 줄 몰랐다. 오디가 뽕나무의 열매인 줄도 몰랐다. 도토리도 마찬가지다.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가 하나의 나무 이름인 줄 알았다. 나중에야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모두를 참나무라 부르고 이 나무들의 열매를 통틀어 도토리라 부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연의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 같은 열매라도 모양이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이름도 알게 되었다. 강한 바람이나 병 때문에 다 익지 못하고 일찍 떨어진 열매는 도사리이다. 도사리 중에서도 꽃과 함께 떨어진 어린 감은 감토개라고 부른다. 채 익기도 전에 말라서 떨어진 밤송이는 불밤송이다. 아직 익지 않은 과실은 똘기고 반대로 충분히 익어서 저절로 떨어질 정도가 된 밤이나 도토리는 아람이다. 특히 밤은 가을이면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열매여서 그런지 다른 열매에 비해 모양이나 상태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많다. 도토리같이 둥글고 작은 밤은 도톨밤이다. 알이 잘고 납작하게 생긴 밤은 빈대밤이고 넓적하고 크게 생긴 밤은 덕석밤이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관찰한 것, 새로 알게 된 것, 그리고 좋아하는 풍경들을 짤막하게 쓰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에 등장하는 다양한 표현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사전 형식으로 뒤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저도 워낙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많이 읽고 또 사전도 정말 자주 찾아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몰랐던 단어가 많다니, 이렇게 세분화해서 표현하고 있었다니 정말 여러 번 놀라면서 읽었고요. 이런 상태, 이런 종류를 표현하는 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걸 새롭게 기억하게 되는 너무 좀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뭐 산책을 좋아하시거나 뭐 동식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계절이 가는 것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책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싶고요. 동물 파트에서는 이제 개와 고양이가 먼저 소개가 되는데요. 고양이를 부르는 말, 고냉이, 꼬냉이, 살찌, 새까미, 애옹구, 애옹갱이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역에 따라 고양이를 부르는 말이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양이는 사람의 삶과 그렇게 밀접해진 지는 아주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이제 고양이를 부르는 말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그 밖에 더 막 풍성한 느낌은 아닌 반면에 개는 이름이 아주 많아요. 생긴 모양에 따라서도 다르고 눈 둘레에 고리처럼 흰 무늬가 동그랗게 있는 개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고리개입니다. 그리고 양쪽 눈 위에 흰 점이 있어서 언뜻 보기에 눈이 넷으로 보이는 개는 내눈박이다. 긴 털이 더부룩하게 나서 덮얼거리면서 움직이는 개는 덮얼개다. 이런 식으로 강아지에 대한 표현은 정말 많죠. 이게 다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양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책의 언어까지 보여드렸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12월엔 이 책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한 해가 가는구나.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거듭거듭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잘 지내시는지 또 안부를 여쭤봅니다. 연말에 하시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자주 만나고 하시면서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 나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들도 잘 찾아서 뭐 양껏 누려가면서 그렇게 보내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